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왕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6만, 이게 진짜 얼마 만에 6만입니까? 라이브 6만의 신화를 쐈던 김유진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민영삼 배승희 지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 있어요. 오늘 따따붙다 보면 배승희 변호사 얼굴이 하얘졌어. 원래 하얗던데? 원래 하얗지. 그게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는 예뻐.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우리 김유진 대표님을 제2의 배승희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지금 제가 뭐 하는 대표님이 거냐? 그 얘기하던데? 뭐요? 야, 민영삼 씨가 되게 재밌다고. 말도 너무 잘하고. 전 민영상급은 아니죠. 배승희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진짜? 민영삼 문제니까 서민 교수님이 각성해야지 지금 배승희랑 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국가를 딱 다스리는 사람은 인기가 없더라도 그 말이 진짜 짱이야. 국민들을 설득해서 정말 싫은 정책이라도 해야 돼.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대로 가다가 파산이거든요. 그렇죠. 이 파산을 최대한 늦추고 이거를 좀 바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문재인 이 인간이 처음에 대통령 돼서 연금 개혁에 착수합니다.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했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에 손을 대야 되는데 용역을 줬어. 1년 후에 돈 많이 들어서 용역 결과 나왔어요. 뭐 뻔하지. 연금이 지금 문제가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문제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9% 월급의 9% 내는 거를 수령액의 12%에서 15%까지 올려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문재인 어떻게 했게? 문재인이 거기서 경로라는 단어가 나와. 경로. 문재인이 화를 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낫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더 조금 내고 더 많이 받을 방법을 생각해 와라. 거기서 연구위원들은 일을 이제 포기해. 거기서 포기를. 그렇지.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무슨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 더 조금 내고 많이 받을 방법은 문재인이 연금을 안 받으면 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년 뒤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떠맡았죠.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인기 없더라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근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되게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네들이 탈원전해갖고 전기세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나 뭐나 문재인 정부 때 쌓아놨던 똥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를 치우는데 그거를 정상화시키려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문재인처럼 대충 이렇게 지지율에 그냥 연연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올리지 않고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파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그냥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당분간 너무 힘든 겨울을 한국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두 번째를 턱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멋진 게 오케이. 전기세 인상? 그래, 우리 각오할게. 연금 인상? 좋아, 우리 각오할게. 노동개혁? 그래, 좋아, 우리 각오할게. 라고 하면서 정상화하는데 고통좀 하겠다. 딱 이런 태도를 딱 보여주는 게 전 지지율이라고 보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한국 국민이 좀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진 님이 유진쌤 멋지다고, 윤통이 한 장관이 빨대왕 라방 보시는 그날까지 오케이. 화이팅을 외쳐주셨고요. 카이다님 2만 원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랑 나랑 동갑이야. 좀 진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내 꿈이 영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남자를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영부인이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문바들한테 까이는 줄 아세요? 예뻐서. 너무 맞습니다. 예뻐서 까요. 근데 또 김정숙이 우파들한테 까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뚱뚱해서예요. 근데 나는 예쁘지 않은데 안 뚱뚱하잖아. 와. 영부인으로 완전 최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포퓰리스트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잖아. 그럼 전기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근데 전기세를 안 올려. 전기세를 계속 안 올려. 이유는 그냥 안 올려. 그러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 터졌다. 네.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코로나에 힘든 국민들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전기세 안 올리겠다. 코로나 전에 왜 안 올렸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포퓰리스트고요. 그리고 뭐 우리 한겨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뭐 공공병원 같은 거 많이 세우자. 왜냐?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다. 착한 적자든 나쁜 적자든 국민 등골 씌우는 거는 맞아요. 똑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겨레 그렇게 말하는 한겨레 기자들은 그럼 공공병원 갈까? 안 가. 절대 안 가. 안 가. 꼭 빅5만 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네. 우리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네. 옛날에 했었잖아요. 이진석이 하던 거죠. 예, 그래서 월 2만 원만 더 내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건강보험 그렇지. 하나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운동 열심히 했던 저 같은 순진한 애들은 저는 약간 좀 고지 곧대로니까
진짜로 사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야. 민영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사보험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 사보험 하나도 안 든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진짜 암에 걸린 거야. 근데 사보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암 걸려보면 알겠지만 비급여 치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치료비를 모금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너무 웃긴 거 그 건강보험을 하나로 하자고 했던 기라성 같은 의료계의 좌파 의사들이 와서 이진석 같은 놈. 너 진짜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어? 진짜? 자기는 다 들었던 거야. 우리만 안 듣고. 저 그래서 그 다음날 보험 다 들었잖아요. 맨날 이렇게 밖에서는 뭐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하자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 사보험 들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분이 이제 집 팔라고 막 그랬는데 정작 집을 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었다는. 그렇지. 그리고 찌르던 전부 두채씩. 그렇죠. 이게 바로 좌파입니다. 우리 이 그때 좌파. 흑석 김우겸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미 그렇죠. 빛을 발했는데 야. 그때 진가를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요새 그 문재인이 하여튼 그러면서도 계속 SNS질만 하고 있는. 그렇죠. 예. 맞아요. 요새 문재인의 꽃말이 포겟미 낫이라고. 요즘 포겟미 민경호 낫. 대표님이 아니 민경호 대표님이 네. 그거 이제 요즘 포퓰리즘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포퓰리스트 세계적인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학자가 네.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의 기원을 누구부터 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그럴 것 같죠. 노무현 대통령부터를 포퓰리즘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등장한 게 뭐냐면 당이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여론 비율을 높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걸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당이 자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로 하는 대표를 선출하고 정당의 성격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여론조사 비율을 확 높이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당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완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당원 100% 투표를 바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급격하게 바꾸는 게 옳으냐 그르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저는 뭐 유승민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정당은 조금 체질 개선을 해서 정당이 자기 정책과 강령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더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지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맞습니다. 바꾸면 그거는 21세기에 맞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을 뭐 변명을 하자면 노무현 시절에는 그 당시에 진성 당원이라고 당비 내는 당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고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거의 없었어. 그냥 당 총재가 그냥 결정하면 다 끝이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 여론 뭐 5대 5로 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필요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째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지금처럼 뭐 당원이 뭐 80만 100만 된단 말이야. 그런 정당에서는 이제 우리만의 이제 정책을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다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국민 여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정책을 갖고 국민의힘은 자기 정책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돼. 이걸 안 하고 자꾸 국민 여론을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치려니까 이태원 참사갖고 저 지랄이 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유승민이 전체에서는 순위가 높은데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낮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당원한테 인기 없고 역선택에 의해서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게 과연 이런 사람이 좋은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당대표가 되고 싶으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하려는 건 이런 거고 보수는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자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정작 자기 당원들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5만 대 밖에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 것으로 지지율을 확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8 정도 야당 욕하다가 2 정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욕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저 인간은 그냥 거의 10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욕하잖아요. 심지어 그 대통령 그 전용기 사건이라든지 MBC 사태 났을 때도 저 인간은 윤석열 대통령 욕했어요. MBC 편에 섰다고요. 이런 자가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 보수의 외연이 넓어지기는커녕 집토끼고 다 무너지고 보수 측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이준석을 뽑아갖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 있는데 이런 현실은 보지도 않고 난 사실 우리 이제 뭐 이건 우리 같은 동료를 욕하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픈데
다툰데 김재섭이라고 있어요. 김재섭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년직설이라는 프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청년직설 되게 응원하고 거기 예. 김영민 나오잖아. 4시 10분 성재준 나오고. 근데 김재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준석 빠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준석 지금 편을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 인간이 금요일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7대3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당대표 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꿔서 안 된다. 뭐가 시간이 촉박한지 모르겠지만 왜 그걸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난 얘는 틀렸다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왜 여전히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하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 시간이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아무래도 국회는 영남에 당원이 많다는 거지. 네. 근데 수도권 민심을 우리가 안고 청문회에서 승리하려면은 그 여론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원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원을 판단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당대표 후보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론조사나 이렇게 뭐 외부의 시선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건 사실 MBC가 네. 날리면 바이든 사태가 일어났어. 네. 그러면 그거를 한국에서 해결해야지. 왜 미국에다가 보내고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보내냐고. 아직까지 그 네, MBC 외부에서 뭘 네. 해결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지. 당내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야 그렇지. 된다고. 그렇게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런 당의 기풍이 생겨야 당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밖에당에서 당을 욕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당에 있는 중진들이.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당내에서 그 문제를 자기가 몸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밖에 돌리면서 나는 쟤랑 달라요, 나는 쟤랑 달라요 이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당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